헐헐 난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면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어제 3,461에 코스피가 장을 마쳤는데요. 지수 상승을 이끈 건 역시 단연 삼성전자였습니다. 그동안 정말 이 박스권에 갇히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속을 태웠는데 8만 전자로 회복을 했습니다. 윤성 기자,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 코스피가 다시 한번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코스피는 전장보다 1% 넘게 오른 3,461.30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장중과 종가 기준 모두에서 최고치를 경신한 건 단 이틀 만입니다. 지수 상승을 이끈 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였습니다. 간밤에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도 국내 증시 상승세에 힘을 보탰습니다. 연준은 9개월 만에 금리를 내렸고요. 파월 네. 의장은 올해 안에 2차례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특히 대형 반도체주가 증시의 상단을 이끌었는데요. 이날 주가를 끌어올린 건 단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입니다. 네. 삼성전자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2.94% 오른 8만 500원으로 거래를 마치면서 네. 이 지난해 8월 19일 이후에 1년 1개월 만에 8만 전자를 회복을 했습니다. SK 하이닉스 주가도 5.85% 오른 35만 3천 원으로 마감을 하면서 역대 최고가를 다시 한번 썼습니다. 야, 활짝 웃었겠는데 혹시 여기 패널 분들 중에서도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 계신가요? 김광선 변호사님? 저는 이제 조금 가지고 있는데 네. 우리가 삼성전자는 이제 국민주시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런 이제 삼성전자 같이 이제 IT 반도체의 어떤 상징인 그런 주식들은 네. 이제 경제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올라갔다 내렸다 심하죠. 네. 근데 아마 이제 국민들은 삼성전자에 믿음이 굉장히 있는 거고 그럼요. 설마 삼성전자 어떻게 되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네, 그런데 네. 사실 지난 이제 HBM 뭐 반도체랄지 여러 가지 있어서 삼성전자가 사실은 시대에 좀 뒤따라가지 못했죠. 그래서 네. 엔비디아 납품도 못했고 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이어서 뭐 테슬라랄지 애플이랄지 같이 협업하면서 반도체는 이제 공급하기로 했고 그러면서 상당히 뭐 그때부터 약간 어떤 상승에 지금 징조가 좀 보였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네. 향후에 있어서 뭐 삼성전자가 이제까지 뭐 뒤떨어져 있던 것을 회복을 하면서 아마 매출도 그렇고요. 네. 영업이익이랄지 여러 가지 있어 좋은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지금 삼성전자가 굉장히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방송인 김구라 씨도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만을 손꼽아 기다려 왔었다고 합니다. 4만 원대에 4만 전자에 샀던 주식을 붙들고 버텨왔다고 하는데 김구라 씨 목소리 들어보시죠. 삼성전자 제가 있잖아요. 사실 이제 옛날에 이제 45,000원, 45,000원에 다 맞는데 한때 이제 9만 원까지 갔었다가 2배 이상 먹었었죠. 그러다가 지금 이제 54,000원에서 지금 1년 이상을 횡보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진짜 삼성전자란 어떤 믿음이 있어서 그렇지 이것 때문에 진짜 울고 싶은 사람들 너무 많을 거예요. 그때 되면 진짜 미련 없이 삼성전자를 던져야 되겠네. 뭐 8, 9만 원 되면 왜요? 그냥 더 두 이상 자리 갔네. 아니야. 내가 보니까 그냥 던지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리고 다른 주식을 좀 알아보는 게 나을 것 같아. 8만 원 넘었으니까 지금 던졌을지 안 던졌을지 또 좀 궁금하긴 한데 조규변은 정말 이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는 국내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가슴 졸였던 순간을 이제는 조금 피하고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좀 된 것 같아요. 뭐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지금 1년 동안 속을 많이 태우셨을 것 네, 같아요. 네. 삼성전자 주식이라는 것은 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행보를 했다고 하면 팔아야 되나를 수도 없이 고민을 하셨을 손절을 텐데. 했어야 되냐 고민을 많이 했겠죠. 예, 최근에 어떤 전반적인 시장 상황의 호황과 함께 이렇게까지 상승세를 유지하니까 역시 삼성전자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고 네. 더 뭐 이 좋은 소식은 이게 일시적으로 뭐 이 미국의 이자 네. 금리. 예, 네. 금리 인하 등의 어떤 일시적 효과는 아닌 것 같다. 네. 삼성의 여러 가지 지금 기술적으로 AI 등 또 테슬라와의 최근의 어떤 협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이 있기 때문에 김구라 씨는 8만을 얘기했지만 네. 더 갈 것 같아서요. 이런 경우에 저는 뭐 주식 투자를 거의 안 하는데 늘 이럴 때마다 또 움찔움찔하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요새 전반적으로 주식 시장이
좋기 때문에 투자자들께서도 많이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가지고 여러 고민들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구라 씨 팔았을까요? 안 팔았을까요? 궁금하긴 합니다. 자, 그런데 1년 1개월 만에 이제 8만 전자를 복귀를 했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은 이 외국인 투자자가 주도한다 이렇게 해도 네.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많이 삽니다. 외국인들이 이달 들어서만 삼성전자를 한 2조 7천억 원가량 순매수 이제 산 거죠. 그리고 같은 기간에 개인은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또 4조 5천억 원가량을 팔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듯 개인 투자자들이 집중적인 매도에 나서는 이유는요. 지난 2020년에서 2021년 팬데믹 당시에 고점에 물린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네, 네. 그런 상황에서 이 최근 주가 상승세에 이 원금을 회복한 개인들이 서둘러 물량을 덜어내는 한편 이 물량은 외국인들이 그걸 고스란히 받으면서 네. 이 주가 상승, 현재 이 주가의 흐름을 주도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와이프도 삼성전자 물려 있었는데 어제 살짝 웃으면서 들어오더니 조금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더군요. 자, 어쨌든 삼성전자 주식 요즘 많이 오르고 있고 지금도 상승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의 표정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삼성가의 새 모녀의 부담도 줄어들었다, 표정이 좋아졌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김광삼 변호사님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일단 전에 이건희 회장이 이제 사망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상속이 됩니다. 근데 상속 재산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 상속 재산을 물려받으면 이제 상속세를 내야겠죠. 그렇죠. 근데 상속세를 사실은 내려고 하면 엄청난 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그 정도 이제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뭐 삼성물산, 네. 삼성전자 이런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사실은 거기서 돈을 받아서 네. 이제 상속세를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식을 담보로 할 때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제 담보 비율이거든요. 네. 아까 했고 뭐 2천억, 1조를 빌린다고 하면 네. 2조 정도의 주식 담보를 제공을 해야 하냐. 은행의 채권자에, 네. 증권회사에. 그런데 만에 하나, 예를 들면 뭐 50% 아니 200% 비율로 하는데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추가로 주식 담보를 제공하든지 더 제공하든지 아니면 빌린 돈을 갚든지 해야 하거든요. 근데 사실 빌린 돈을 갚기 어려워요. 더군다나 네. 삼성전자는 주가가 워낙 높아서 네. 이게 변동폭이 심하거든요. 네. 그래서 전에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뭐 삼성전자 관련 뭐 홍라희 여사랄지 여러 가지 이서연 씨가 담보로 제공했는데 네. 삼성전자 주식이 4만 원대가 떨어졌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현금으로 대출금을 어느 정도 갚든지 주식을 담보로 대출해야 하는데 그걸 하지 않으면 네. 반대 매매가 하한가에 나옵니다. 그러면 뭐 이건 삼성전자가 반대 매매 나온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수록 담보 비율이 더 충족을 하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걱정을 할 필요 없고 그런 이제 차원에서. 이자만 꼬박꼬박 내면 된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안심이 되고 삼성전자 주주 투자자 입장에서도 그렇잖아요. 네. 반대 매매 나오면 주가가 폭락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보면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이제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최병우 위원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재산도 굉장히 많이 올랐겠어요, 그러면? 그렇죠. 뭐 가지고 있는 게 뭐 그러니까 최근에 이 삼성전자 주가 상승에 따라서 본인이 지금 뭐 1조 원 이상 늘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총액 규모로 따지면 대단히 많을 건데 그러나 이제 또 이제 대주주인데 네. 대주주로서 그 주가라는 거는 뭐 그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니까 또 그 어느 시점에 가서 본인이 이제 역량을 더 발휘해야 결국은 그 본인의 주식 가치도 는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재명 대통령도 조규 변호사님, 그 ETF인가요? 지금 예. 투자하고 있죠. 수익률도 괜찮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대통령실이 직접 발표했는데요. 네. 26.5%의 수익률이라고 오, 합니다. 1,160만 원 정도 네. 수익을 내고 있고요. 이게 대선 기간에 2025년 5월이었습니다. 아마 네. 선거운동 기간 중에 국장 투자의 매력을 높여서 부동산 시장의 자산을 주식시장으로 옮겨오겠다. 이 부분을 공약하면서 직접 4천만 원을 ETF에 투자하는 이벤트를 네.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임기 중에 매월 100만 원씩 해서 1억을 투자하겠다는 그 공약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그만큼 주식 시장에 대한 매력을 높이겠다. 그래서 자산 시장의 왜곡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였고요. 네. 어쨌든 지금 100일 정도 지나는 시점에서는
그런 것들이 차근차근 하나하나 실현되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이제 부동산 관련 대책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에 가 있는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이전에 오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이 국내 투자자들이 네. 우리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를 조금씩 회복해가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 당초 약속했던 코스피 5천까지도 특별한 악재가 없으면 정부가 적어도 주식시장에 악재를 던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신뢰를 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연 삼성전자가 10만 전자 돌파해서 11만 전자까지 갈 수 있느냐. 대통령은 좋은 얘기를 했는데 증권가 전문가들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일부 증권가에서도 지금 장밋빛 전망을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 이 그렇군요. 당분간 상승세가 이어질 걸로 봐서 원래 이제 목표 주가가 9만 원이었는데 이거를 11만 원까지 이렇게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네. 뭐 이른바 이제 주식 커뮤니티들에서 난리가 개미들도 났겠군요. 난리가 났습니다. 뭐 네. 9만 전자 가나, 뭐 10만 전자 가나 기대 섞인 반응들도 계속 쏟아졌고요. 뭐 FN 가이드라는 곳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증권사들이 제시한 삼성전자의 평균 목표 주가는 9만 1,500원으로 네. 현재 주가 대비 35% 정도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는 3개월 전 평균치인 87,960원보다 5% 이상 오른 수치고요. 네. 가장 높은 목표가를 제시한 곳도 있는데 뭐 IBK 투자증권이나 SK증권에서 가장 높은 목표가를 제시를 했습니다. 네. 목표 주가를 나란히 11만 원을 어허. 제시를 했습니다. 이 어떤 실적 개선과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낸 거죠. 네. 이 전문가 얘기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올해 3분기 매출이 87조 8천억 원이고 영업이익이 10조 4천억 원에 이를 전망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반도체 사업부 이 반도체 사업에 대한 동력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이게 바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또 이 갤럭시 Z 폴드의 판매 호조도 실적에 힘을 보탤 것으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목표 주가를 9만 원에서 11만 원까지 올리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